주말 뉴욕 증시는 그리스 지원 안에 윤곽이 잡히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한국 해군의 초기함 침몰 소식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9포인트 올라 1850에 끝났지만 나스닥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지난 28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참사가 발생해 4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어젯밤 오후 10시쯤 두동강난 선체 뒷부분을 탐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오전 중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 진행합니다. 신용액 500억 이상의 대기업 등이 부실 여부 조사 대상이며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과 조선 업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국내 공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71만 대의 차를 생산합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제네시스에 이어 신형 에쿠스를 미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혜린입니다. 주말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올랐었죠. 특별히 코스피에는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얕은 폭풍 매수세 덕분에 1,700에 바짝 다가서며 코스피가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1,697포인트, 이제 1,700까지는 3포인트를 불과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갈등을 빚어오던 프랑스, 독일이 그리스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을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좌우샤찬 인민은행 총재가 확실한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덜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697포인트, 3포인트 만에 이제 1,700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코스닥은 520선 중반까지 이제 올라왔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일단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두 달여 만에 222선까지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스 합의에 아시아 쪽도 랠리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1% 이상씩 올랐습니다. 특별히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18개월 내 최고치로 끝이 났고 중국 역시 올랐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소폭 상승세로 거래가 끝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특별히 뉴욕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3대 지수 모두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죠. 네, 나스닥만 떨어졌을 뿐 다우와 S&P 500은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이유는요.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엔 뉴욕 증시가 우리 초기함 침몰 소식에 요동을 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말 거래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한국 초기함 침몰 소식에 흔들리면서 오전장 상승분을 만회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15포인트 0.08% 상승한 1850.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7% 올랐으나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그리스발 악재를 거의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 3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아지면서 주가 상승폭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오를 넘기면서 한국발 악재가 증시를 덮쳤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시간 동안 다우지수는 9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북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거와 정황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은 줄었으나 나스닥은 끝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초기함 침몰 소식에 미국 증시 주말에는 랠리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앞서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 개장 직후 발표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확정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73보다 높은 73.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다소 후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6일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연율 기준으로 5.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GDP 5.6%는 지난 2003년 3분기 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연율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이 1년간 지속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요. 한국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기준이 되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1.3% 정도 됩니다. 상무부는 당초 예비치가 5.7%, 수정치가 5.9%였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확정치가 다소 떨어진 것은 상업용 부동산 건설이 큰 폭으로 줄고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적게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미국의 4분기 지난해 성장률,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일단 절대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우는 이제 11,000포인트까지 불과 150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 모두 다 지금 4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플러스 주간 수익률을 기록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가 나올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미국의 고용지표는 미국은 물론 글로벌 증시에 가장 영향을 줄 경제지표로 꼽힙니다. 다만 고용지표 발표일인 4월 2일이 미국 증시는 굿 프라이데이, 즉 성금요일로 휴장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먼저 개장하는 유럽 증시와 그 다음 주 아시아 증시에 차례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 증시는 주초부터 고용지표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3월 고용지표에서는 약 2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반짝 상승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2년 만에 일자리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3월 중 일자리 동향은 예비 지표 성격을 띠는 민간 부분 공용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수요일에는 31일 민간 부분 일자리가 발표되는데 시장은 일단 4만 개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1월 중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각각 발표됩니다. 또 4월 1일에는 미국의 3월 중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대대적인 할인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는 토요타의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 처음 순증세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앞서서 발표가 되는 ADP 민간 부문 고용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듯 싶네요. 한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동반 하락했더라고요. 얼마에 끝났나요?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주간장을 마감했습니다.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 전날보다 53센트 0.7% 내린 배럴당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WTI는 지난 한 주 동안 1.2% 하락했습니다. 이날 달러 가치는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IMF와 EU의 공동지원 합의로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는 유로화에 비해 전날보다 1% 내린 1.3415달러에 거래됐고 엔화에 대해서도 0.14% 하락한 달러당 92.51엔에 거래됐습니다. 네, 한편 해군 초기함 침몰 소식에 금값도 들썩였는데요. 6월 인도분 금 선물이 1% 이상 올라서 온스당 1,105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사줬습니다. 코스피가 1,697포인트.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금요일장에서 밀리는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말에 터진 초계함 침몰 변수인데 말이죠. 네. 뉴욕 증시는 뭐 그것이 빌미였든 어쨌든 간에 장중에 반응을 하면서 하락 반전되는 일부 지수들 때문에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는데 1,700을 불과 3포인트 앞둔 우리 증시 초계함 변수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해군 초계함에 침몰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과거 2000년 이후에 이런 여러 차례의 그런 한국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지만은 오히려 당일 평균의 주가 등락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0.25% 상승하는 그 상승을 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당일에 뭐 장중에 한 1% 내지 많게는 2%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는 단기간 2, 3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등 주가의 큰 추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도
하긴 뭐 주말에 또 발표가 주말에 그런 안 좋은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 시간적인 어느 정도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다면 오히려 오늘 증시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서 달러화가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변수까지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일시적으로나마 돌아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또 어떤 그 원인이 북한 리스크까지 만약에 겹친다라고 했을 때 원인 규명한 이후에 분명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신용 등급 우려도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이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만약에 규명이 되면은 좀 타격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뭐 나온 뉴스로 보면은 북한과 연계 가능성은 좀 적은 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저희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나라의 그 기업들의 실적 개선감이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그 국내 증시나 그다음에 신용 하락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암 천안호 침몰은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단발성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암 침몰 이 변수 외에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3월이 거의 끝나가고 4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부터 말이죠 실적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불거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저희 이제 증시가 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국내 즉 원군이 되고 있는 미국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미국은 최근에 그 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그 고용 경기의 선행 지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용 소득도 늘어나고 또한 이런 저금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네. 미국의 소비자들의 그 이자 지출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 작년에 그 최고치로 치솟았던 그 디레버리징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네. 그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진이 되면서 최근에는 약간 중고가 제품인 전기 전자 제품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가 전자 제품의 판매가 이렇게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이 국내 그 증시의 한국 핵심 수출주인 IT 업종의 실적 증대에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 이는 또다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순매수하는 그 전기 전자 업종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다가오면서요. 네. 최근에 언론의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이 증권 정보 업체의 추정치에 따르면은 시장 컨센서스가 있는 주요 그 200대 기업 중에서 한 150개 정도의 기업들을 이렇게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한 결과 네. 약 한 16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는 지난 4분기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던 지난 2004년 1분기 영업이익 14조를 뛰어넘는 수치이고요. 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면 IT와 자동차 업종 또한 철강, 화학 등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실적이 되는 걸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에 기반한 최근 우리나라 그 12개월 선행펄을 살펴보면은 네. 약 9.5배 수준입니다. 낮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록은 지난 2009년 초반 이후 그 최저치 기록이고요. 또한 최근 평균 5년의 평균 퍼인 그 10.1배보다도 낮고 예. 또한 MSCI 이머징 지수인 11.9배나 네. 그 선진국 지수 13.7배와 비교하더라도 저희 나라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내지는 오늘, 글쎄요.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700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적 기반에서 또 외국인 기조 생각하면은 딱 오늘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 기본적인 거는 그 1,700선을 넘어가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2천억 이상씩 네,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는 뭐 하루에 한 2,600억씩 하면서 1조가 넘게 매수를 했고 네. 이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뭐 중국의 긴축 우려 완화 네. 이런 배경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국내 증시가 1,700선을 돌파하는 것은 큰 우려는 아니고 그다지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이래 1분기 중에 실적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올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 또 굉장히 주가가 싼 편이라는 지금 통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초기암 침몰 관련 영향은 클 것 같지 않고요. 1,700은 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는 역시 실적 중심으로 업종별 선별을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이 해운이라든가 항공 뭐 이런 쪽 얘기가 많아요. IT는 물론이고요. 예, 자동차고요. 그렇죠. 뭐 IT와 자동차는 워낙에 뭐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지난주도 보면은 이제 그 해운주들이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은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해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작년도에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가까운 그 영업이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그 지난 2월부터 한 30%씩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뭐 유럽과 아시아 항로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 30% 증가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곡물 출하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3, 4월에 보통 해운업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이렇게 해운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네. 운임이 상승하고 있어서 해운업종이 뭐 상반기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들은 턴 어라운드 업종도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뻔해도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지라요. IT 네. 자동차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뭐 최근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IT 업종들이 이번 1, 4분기에 그 영업이익도 한 4조 원 정도가 이렇게 아까 16조에서요. 한 네.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그 3월 들어서 순매수를 한 외국인들이 한 4조 원을 했는데 네. 그 중에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현대자동차고 둘의 순매수 금액이 약 1조 1,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꽤 많기 때문에 그들 업종과 관련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 이런 쪽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는 게 시장에서 주도주의 위치를 이 업종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를 일부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부 편입을 해야 지수가 상승할 때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 자동차 그리고 빠르게 실적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 쪽 말고 다른 업종의 기상도는 어떤가요? 예, 최근에 그 보면 뭐 약간 건설이나 이런 쪽은 중립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이나 이런 쪽도 중립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 시장 대비 그 미진했던 종목이 이제 금융주 쪽이었었는데 네. 네, 최근에 지난 4, 4분기는 좀 안 좋았지만은 최근에 네.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부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은행 업종도 좀 상대적으로 개선이 그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은행 업종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분류되는 위험 업종이 건설, 조선, 해운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해운업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 조선도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건설이 국내 그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약간 그 은행 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그 국내 건설업이 이렇게 부진을 하고 있지만은 연체율 추이는 2009년 1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특히 은행은 그 안전성을 최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그 뭐 저축은행이나 뭐 보험 증권사들보다도 이 PF 대출 부실 우려감이 굉장히 적고요. 네. 또한 그 대손 충당금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 건설업에 대한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지난 4분기에 그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적립을 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이번 1, 4분기부터는 그 실적 개선 추이가 뚜렷해지라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연체율이라든가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은행주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은행주 중에서 뭘 볼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M&A가 일단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외환은행, 우리금융지주일까요? 그래서 어떤 좀 한 종목만 좀 얘기를 더 해주시죠. 예, 지금 뭐 그 아까 우리금융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외환은행을 인수건도 있었고 하는데 뭐 저는 오늘은 이제 그 저희 국내 은행의 대표 종목인 그 KB금융을 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외환은행하고 KB금융하고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가장 클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예. KB금융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 예. 뭐 사실 은행주들도 뭐 다들 많이들 아시는데 오늘은 시장 대비 그 아까 많이 상승한 종목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조금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KB금융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KB금융은 국내 대표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 4분기에 뭐 약 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뭐 또한 그 행장의 내정자재 사퇴로 인한 네. M&A 모멘텀 약화 우려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휴게원장의 뭐 기재 오류한 그 휴게 부정 뭐 이슈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뭐 상대적인 약세를 다른 은행에 비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뭐 또한 최근에 보면 성원건설이 이제 그 법정 관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뭐 그런 성원건설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뭐 PF 대출 우려가 있었지만은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그 연체율은 약 1.67%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그 은행에 대한 PF 대출 우려감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순이자 마진이 뭐 은행들의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은행들의 그 예대 마진이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들의 그 순이자 이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따라서 또 지난 4분기에는 금호그룹 사태가 있으면서 각국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대폭적으로 많이 쌓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올해 1분기는 그런 일회성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그런 그 일회성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 실적을 보면은 지난 뭐 3, 4분기가 순이익 200억 원이었지만 이래는 올해 1, 4분기부터는 약 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KB금융이 다른 은행보다도 특히 보수적으로 대손 충당을 쌓아놨기 때문에 향후에 그 경기 회복 시 빠른 실적 개선을 보이라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KB금융 45,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빠른 네.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가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덜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가격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지난 이제 그 회계 오류가 나오면서 45,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그 기관들이 조금씩 약간씩 번갈아가면서 사면서 지수가 지금 53,400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 그 가격대를 보면은 뭐 지난번 한 10월에 그 64,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요. 네. 53,400원인데요. 뭐 53,4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목표 그 매수 가격도 53,000원대 뭐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뭐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는 그 최근에 그 상승하던 가격대 20일 이평선과 그 이 추세대 내에서의 하락 지지선인 그 51,000원대. 그러니까 뭐 그 저점 그 손절가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6만 그 원대에서 이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6만 원까지는 그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53,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51,000원 내다보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특징주,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LED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할 수 있어서 공인인증서 관련 수혜주들을 꼽아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은 테마성, 일회성 단기 테마보다는 1분기 이제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올해가 이제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IT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업종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 하이스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부터 뭐 자동차 관련 주들도 뭐 재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현대 하이스코가 가장 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현대 하이스코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냉연 강판 업체로서요. 자동차용 강판 위주로 제품 수입 구조, 제품 구조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 향후 수출 시장에서 현대차와 더불어서 안정적 마진이 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에 정상화로 돌아오면서 영업이익이 600억 원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면서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2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잡고서 매매에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한 19,000원 정도에 걸쳐져 있는데 매수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 매수가는 지금 일단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 뭐 네. 단기적인 매수가는 18,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올해가 역대 최대일 것이다라는 뉴스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현대 하이스코어까지 한번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대 하이스코어는 현대 기아차와 맞물린 얘기였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만 차트까지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나 기타 여타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수 관련 좀 대형주에 편입인 종목이라 지금 1700 이상에서 탄력 있는 상승을 좀 예상하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전고점 부분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버행 이슈가 해결된 부분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같이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6천억 이상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면서 실적 호전세가 눈에 띄게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4만 원까지 추천 가격을 내놓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 있는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좀 하이닉스 뭐 증권사에서는 4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삼성전자보다도 일단 어떤 특정 기간의 상승 탄력은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한번 꼽아 보았는데요. 천안호가 주말에 침몰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을까요? 예, 일단 천안호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금 가격, 뭐 국내 신용 CDS라는 신용 부도 수합부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역시 전쟁 관련주나 뭐 금 가격 관련주로 두산중공업, 고려아연, 뭐 휴니드, 빅텍 같은 종목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남북 경협주는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방산 관련주만 좀 반짝하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방산 관련주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경협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방산 관련주 중에서 뭐 한 여러 종목들이 한 5개, 6개까지도 많게는 꼽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싶으신지요? 일단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고려아연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일단 금가격과 관련이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경기 회복세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상품가의 상승을 또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종 업체 중에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이며 또 메탈 가격 강세 그리고 경기 회복 수혜주로 여러 가지 테마를 엮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고려아연 같은 경우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최근 매수세에 다시 나서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살짝 20만 원 근처까지 찍고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19만 원대 초반이면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일까요? 예, 1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오늘 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에 나서셔도 충분히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전고점이면 한 22만 원, 뭐 22만 3천 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이 천안호 침몰로 세계 금융시장 출렁할 때 가장 큰 수혜, 금값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셨고요. 자, 뭐 사실 그 방산 관련주 하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텍, 휴니드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뭐가 좀 유망할까요? 일단 뭐 코스닥 중소형사 중에서는 빅텍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 매출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천안호가 침몰을 하면서 RFID 칩이 내장된 구명조끼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는 RFID 사업도 가장 좀 유망하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세에 따른 좀 단기 조정도 한 4일 정도 받았기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가 뭐 중소형 중에서는 좀 접근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전고점이 한 5,900원 가까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조정해서 조금 한 4,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전고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너무 단발성 재료라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단발성 말씀하셨다시피 단발성 재료라 뭐 전 고점 부분을 일시적으로 좀 상회를 한다거나 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RFID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에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데다가
이번에 그 천안호 침몰 사건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6,000원까지의 가격은 그렇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대비해서 이렇게 무리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월 29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안 좋은 천안호 침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말이죠. 뉴욕 증시는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인데 과연 장 초반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가 바로 1697포인트에서 끝났던 것이 우리 금요일 장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1680선에 겨우 유지가 되어 있는 1681포인트 정도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6포인트 정도나 하락한 셈이 될 텐데요. 코스닥도 520선을 이탈한 519선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3월 29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봤을 때 예상지수 분위기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이 1680선을 겨우겨우 지켜내는 모습, 코스닥은 520선을 이탈한 모습이 감지가 됐었는데 역시나 천안호의 그 침몰 사건은 역시나 오늘 아침 시초가에는 안 좋은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회복하는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예상 지수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81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해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520선을 하회한 519포인트에서 5포인트 떨어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삼성전자 81만 4천원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도 53만 2천원까지, 현대차도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폭이 조금 깊은 1% 이상의 종목들을 좀 보면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중공업, 그리고 LG화학과 현대모비스도 거의 1%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텔레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LG전자, LG화학, LG그룹주들 모두 떨어집니다. 여기는 LG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좀 강했었던 KB금융, 신한지주 등등의 금융업종도 분위기가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모두 조정이고 삼성전자, 대장주부터 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과 KT도 1% 내외로 빠지는 모습, SK에너지가 1.6%, 네, 더 낙폭이 큽니다. 유가가 많이 빠져서 배럴당 $80 겨우 유지하면서 끝이 난 영향도 있겠지요. 신세계 1% 정도, 기아차도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1.7% 이상의 조금 다소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역시 0.5% 정도 빠집니다. 오늘 화면에 보여지는 코스피 시가총액 글쎄 한 30위 정도까지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물산, NHN, 삼성화재 모두 1% 이상씩, 외환은행도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1%가량 빠지면서 10만 7,500원까지 일단은 내려옵니다. 대한생명도 1.38% 빠지면서 8,58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한 1포인트 정도 만회하나요? 그래도 1682포인트로 아직까지 났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코스닥은 그래도 520선을 찍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전체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인 서울 반도체도 오늘 아침 1% 이상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2% 급등했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일단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선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그리고 태웅, 메가스터디까지 모두 다 1% 이상씩 빠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2%대 낙폭을 그려냅니다. 코스피에서도 사실 SK텔레콤과 또한 KT가 좋지 못한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소디프 신소재도 1% 이상, 그리고 CJ 오쇼핑이라든가 다음, 성광밴드도 모두 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1.5%나 뛰는 것, 특별한 재료가 있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차바이오엔디오스텍이 2.5%나 제법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동국 SNC, 하나투어, SK컴즈가 모두 1.5% 이상 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오늘 또 네오이즈 게임즈와 더불어서 플러스 정도를 달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겠고요. KDC, 3D 테마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반짝했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빠집니다. 이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다는 느낌인데요. 3%가량 급락하면서 5,2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84포인트, 코스닥은 520선입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출발 상황 어떻게 보는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기로 하죠. SK증권으로 가서 원정혁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초계함 침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장 마감까지 회복이 됐으면 싶은데 일단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6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3.8포인트로 5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약보합으로 마감하였다는 점,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해군 초기함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금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일의 흐름보다는 중기적인 시각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 문제나 미국 펀더멘탈 문제 등의 이슈가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번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있는 4월 중순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도 그러한 흐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1681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1688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약간 한 2, 3분 만에 빨리 또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사 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두 사주는 것 역시나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후반에는 플러스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플러스로 끝날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4월 초까지 좋게 보는 이유가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보다 47.8%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 모멘텀의 정점이었던 3분기 실적보다도 3.8%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10년 3분기까지는 꾸준히 이익 레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닝 시즌까지는 이러한 심리가 주가를 받쳐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강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글로벌 주가가 펀더멘탈 회복 속도 대비 다소 좀 빠르게 올랐다는 점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매수 기조가 높은 수준의 달러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강도가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딘 속도의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같이 하락한 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길게 좀 단계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앞서서 실적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봤으면 싶습니다. IT 자동차라는 주문들이 많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른 느낌도 있고 오히려 업황의 턴어라운드 쪽 얘기가 나오는 해운 쪽이나 항공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단기적으로 더 좀 유리할까요? 예, 일단 오늘 상승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61%고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9%,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에서 거의 대부분 대형 업종들이 강보합 아니면 약보합을 보면서 뚜렷한 방향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까지 좀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최근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IT나 자동차, 화학 업종이 하락 시 매수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급부에 있는 해운이나 이런 업종들은 좀 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고 더 큰 폭락이 좀 내려오거나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IT나 자동차나 화학 업종은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매매 패턴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중소형주 관련주는 소재 국산화 관련주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 IT 장비 부품 관련주나 또 플랜트 기자재 등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어설피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해운주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저점에서 살 기회가 분명 있을 거다 얘기하셨고요. IT 자동차 쪽 그리고 화학 쪽 상승 추세에서 눌릴 때 사자 그리고 작은 종목들도 역시나 IT 자동차 관련 부품 장비 쪽 얘기를 하셨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초기함 침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환 시장도 약간의 출렁임이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있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환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이제 그 뉴스가 터지고 나서 이 악재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2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나라 환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40원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 한 1.5원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이제 큰 영향 없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채권금리가 일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석 달간 계속돼 왔던 채권시장의 강세가 일부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도 보여졌는데요. 4월 채권시장 한 달 정도 전망을 하신다면요. 네, 일단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월, 2월, 3월 모두 3개월 연속으로 큰 폭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만 봐도 4월에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심리가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강세 요인이 많이 좀 빛이 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은행이 예금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유입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은행으로 좀 쉴 새 없이 자금이 유입되었고, 은행은 대출 수요를 찾지 못하는 마당에 결국 남는 돈을 일부 채권 시장으로 돌리면서 채권 시장에 좀 예상보다 큰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이제 다시 예금 금리를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지금 집 앞에 있는 은행을 가봤자 1년 정기 예금 금리를 이제 한 4%를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3.5% 수준에서 이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추가 은행 쪽에서 이제 더 이상의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에서 좀 박스권을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 금리가 좀 적당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4월 채권시장 박스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81포인트에서 장을 열었던 코스피가 어느덧 169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5포인트나 6포인트가량 하락한 상황이지만 약 한 10분여 만에 10포인트를 만회했다. 네, 1분 만에 1포인트씩 올렸다. 이런 얘기도 될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양시장 출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래 사실 초기암 침몰 얘기만 안 나왔을 때도요, 이번 주 내지는 당장 월요일 날 3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17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랬는데 주말 지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초기암 침몰 뉴스가 다소 좀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초기암 침몰 원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그 투자 심리 위축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 초반에는 다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흐름이 곧바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단기 조정 이후에 재상승적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흐름 자체의 어떤 포인트는 수급적인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거래소 시장에서 1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급 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조정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 3월 말이나 4월 초의 시장 흐름의 초점은 시장 변수 측면에서는 그 어닝 시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인데요. 일단 어닝 시즌 기대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 4분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의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주도주 역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초기화 침몰 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진 않았지만 단기 랠리 자체는 다소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랠리가 다소 주춤해질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을 보일 수 있다라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성급하게 시장에 매수하기는 다소 좀 이른 측면이 좀 있고요. 지정학적 문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는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가면서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추세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순매수를 통한 수급 랠리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고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3월 말과 4월 초에 걸치면서 중요한 시장 변수로 부각될 그 어닝시대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주와 같은 어닝 시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관심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IT주 중에서는 뭘 좀 볼까요? 사실 많이 올랐고 오늘 조정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 IT주에 대해서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핸드폰 관련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호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가격 그 상승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기업 그 주가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IT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조금 유망하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일단 뭐 천안함 침몰 때문에 지금 시장 특징주를 조금 보게 되면요. 방위산업주가 예상했던 대로 급등하고 지금 남북 경협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남북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방위산업 그 최주가 같은 움직임은 단기적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을 갖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천안함 침몰 문제가 지정학적 그 문제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현재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 경협 관련주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들이 추세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는 흐름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급락하고 있는 남북 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진영확대 리스크라는 문제는 불확실성 변수가 기본적으로 좀 내재가 돼 있고요. 네. 향후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로 타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외부 변수 그 돌발악재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이익 사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문제에 대해서 크게 크게 어떤 그런 변수들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죠. 사실 이 초계함 침몰 변수가 나오면서 금값도 국제 시장에서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저희가 최승호 과장님하고 전화 연결해봤을 때는 이 고려 아연이 또한 테마라면 테마로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뭐 달러 약세 트렌드로 봤을 때도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고려 아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단 조금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일단 그 원자재 가격 그 흐름이 있어서 일단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흐름은 금값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다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성이 좀 강한 호주 달러 움직임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안전자산 측면으로 인식이 되는 금값이 좀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러한 흐름은 그 한국 그 초기화 침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우려가 되면서 나타났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쪽하고 좀 관련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쪽의 어떤 진화서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변동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계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주라든가 테마는 어디까지는 단발성이라는 거, 그리고 고려 아연 원자재주까지도 일단 그런 시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그래도 1690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0분 정도도 채 안 됐는데요. 코스닥도 1.5포인트만 하락해서 523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초계암 침몰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선현물 계속해서 사주었고요. 지금도 거래소 내에서 200억 가까이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시스도 콘탱고 상태로 회복을 했군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